더 이상 구걸 외교를 하지 않겠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국회 대표단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해 의원 외교에 나섰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그는 일본 집권당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 일정이 일방 취소된 뒤 우리가 거지냐며 자민당의 무례를 질타했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강창일 의원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발언을 먼저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민당 측에서 의원님께 먼저 연락을 해온 건가요? 예, 아니 그 전에 이제 그 일정 잡는 게 네. 간단하지 않아서 일정을 그저께 네. 잡혔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또 하루 연기하더라고요. 네. 어저께로 했는데 어제 11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했는데 그저께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저기 못한다. 그래서 얘기했죠. 그 결례다. 이런 식의 외교 결례하는 게 어디 있느냐. 좀 예. 화를 냈어요. 전화로. 네. 그분 그 최측근한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자들이 물어보길래 네. 또 면담 요청을 그냥 우리가 왜 그쪽에서 면담 우리한테 요청하면 그때 고민하겠다. 우리가 거지냐. 네. 우리가 그걸 왜 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이제 미안하니까 우리한테 면담 요청 그때 가서 고민하죠. 네. 라는 얘기예요. 그 아주 외교적인 결례를 많이 한 거예요. 네. 자민당이. 예. 자민당 간사장 니카이 네, 간사장이죠. 그 사람 아주 지한파고 아주 한국의 그 또 일본 내산 계보의 수장이고 네. 그렇고 한국을 자주 오는 분이죠. 저도 네.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거기가 이제 아베 최측근은 아니거든요. 아베를 떠받친 한 계보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분이 뭐 또 다른 뭐 어디 또 큰 자리 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또 아베가 좀 힘이 세지 않습니까? 힘이 세 놓으니까 꼼짝 아베가 2인자를 함구령 내릴 정도면 이건 아베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가 뭐 이해하죠. 혹시 뭐 개인적으로라도 사과를 해왔던가요? 뭐 지금 그런 단계가 또 사과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희 예. 워낙 바쁘게 다녀가지고 뭐 이 단계 또 알겠습니다. 모르죠. 또 언제 만나면 또 미안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뭐 출국 전 인터뷰에서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베 정권의 초강경 노선은 아베와 측근 몇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런 느낌이 있다. 네. 그런 입장 실제로 예. 일본 다녀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 가서 느낀 것도 이 한일에서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공에 대한 이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그런 한국이 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1965년 체제를 깨서는 이건 근본적으로 한일과 관계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공산당만 빼놓고. 예, 공산당 빼놓고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자민당 많은 의원들도 반대예요. 이렇게 한일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뭔가 하니까 아베를 둘러싸고 있는 최측근 몇 명에서 정치적으로 발표되어 있다. 심지어는 고노타로 외상도 몰랐다는 얘기, 배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7월 초에 발표할 때. 예. 지금도 이 많은 의원들은 그건 곤란하다. 뭐 전부 이런 입장이에요. 경제법은 안 된다. 그런데 아베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아주 파국으로 치닫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네. 이번에 가서 경고했어요. 우리 공은 당신한테 넘겼다. 우리 외교 협상 테이블에 외교로 풀자고 온 것이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게 되면 이 다음에 한일 관계가 문제 경색될 텐데 당신네들 이 책임 모두 당신네들한테 있다. 우리는 대화하자는데 대화를 거부하면 그 책임 당신네들. 공은 이제 일본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네. 경고를 해줬어요. 네. 여야당 전체에게. 네, 뭐 그런 경고 또는 입장 전달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뭐 일본 내각 회의에서 오늘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일단이 거둔 성과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초당적으로 갔는데 네. 초당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일본 국회 네. 정계 여로에 전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 그리고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이런 대원칙을 이제 네. 전달해 줬어요. 네. 아주 부담 느끼. 저희들이 국회 방문단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저희 뜻을 전달하고 대화를 하라 양국 정부는 네. 이것 때문에 갔거든요. 충분히 전달이 됐어요. 또 우리의 다음에 그분 저쪽에서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부 아베 정권의 뭐 세뇌 여론 조작 세뇌라고 할까요? 거짓 정보를 많이 흘려놨어요. 아베 그래서, 정부가 예, 네. 전략무절자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역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스가 관방장관 발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경제산업부에서도 일본에서 자기네 보낸 물건이 어디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국 무역관리제도 안 돼 있다. 뭐 이걸 명분으로 삼아 했거든요. 지금 네. 했죠. 그 잘못된 거야. 한국만큼 북한의 무기 전략물자 수출 저희 나가는 거 엄만 곳이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들 많은 의원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민당의 뭐 이제 의원은 그러냐? 그러면은 이건 실무자들끼리 협상은 풀리겠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협상 풀리는 거예요. 한국이 과연 무역관리제도 잘 못하고 있으면은 네.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으면 우리가 그건 책임져야죠.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일본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일본 기업이 위배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 나오죠. 그래서 그전에 정부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깨놓고 제3자한테 맡겨서 검증 받아보자. 네.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이. 아주 횡설수설. 저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면서 오늘 가기 결정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일본 국민은 이것을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도 뭐 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마땅한 조치가 있을까요? 있죠. 엄중한 상황에 그 비장한 각오를 이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엄중한 상황임을 예. 알고 있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한국 민족이 일제 3일 불법 강점도 이겨내온 총금피 풀 먹고 남 뿌리 먹으면서 견뎌 온 그러면서 일본에 저항해서 살아온 민족의 간단한 민족 아니에요. 저는 아베 수상 이하 그 측근 그 우경화된 그 정치인들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역사를 제대로 좀 공부하라. 예.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좀 제대로 알면 이렇게 헛된 짓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얘기하고 역사 제대로 공부하라. 예. 좀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것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일방이 원하면 중단할 수 있잖아요. 통보만 하면. 그죠. 네, 그게 이제 시한이 8월 중순으로 다가왔더군요. 네네 비슷해요. 네. 시행되는 거하고 날짜가 3주 후인데 네. 비슷한데 저 생각은 자 안보적 측면에서 우대 못하겠다. 네. 이렇게나 군사정보협정이 한미의 안보의 핵심이에요. 네. 아니 군사적 차원의 안보적 차원에서 한국 믿지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 자체가 바뀌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서도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 저 GSOMIA는 유지돼야 되고 한미일 3국 공주 체제는 유지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대로 하겠다. 아주 논리적으로 모순 된 발언을 자꾸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는 한국에서 너희들이 한국을 믿지 못 안보적 측면에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GSOMIA는 당연히 불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보고 나서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세계 전략과도 직결된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뭐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제 그만하기로 하는 것은 좀 부담이 크다.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또 뭐 실익 차원에서는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더군요. 많죠. 뭐 지금 이제 그 논의 중이고요. 지금 이제 가기 결정 나왔지만은 앞으로 3주 정도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예. 이때 또 이제 오늘 이제 이 한미일 외상들 간에 이제 또 얘기도 있고 미국이 어느 정도 강도 세게 그 이 문제에 개입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파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최대한 사태가 최후로 치닫지 않도록 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한일 양국은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뭐 3주 후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론적으로는 그걸 이제 일본 정부 뭐 이건 이제 일왕이 공포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 전에 철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저는 건가요? 철회보다도요. 예. 뭐 시행을 늦출 수도 있죠. 이건 시행령이거든요. 네. 또 하나 고시를 통해서 자 지금 1,100여 개의 네. 소재들 부품들 이제 금지 뭐 하겠다, 저 수출 관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시 그 하위 단계인 고시를 통해서 뭐 몇 가지만으로 줄일 수도 있고 또 네. 시행을 또 연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2, 3주가 아주 고비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외교적 노력을 가할 때 그런 쥐소미아도 문제도 하나의, 같이 맞물려 있죠.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같이 나서서 대화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얘기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면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야죠.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 그 여러 가지 경우 수를 가지고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이 사태의 본질은 사실 강제징용 판결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강제징용 판결 그 이전에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는 파기한 적이 없어요. 네. 재단이 해산됐을 따름인지 거기는 계속 아베 쪽에서는 파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차원인가 그렇게 작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까지 이 백색 국가 제외 문제까지 나오면서 하하 이게 그래서 쭉 이 검토 분석을 해봤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요즘 하게 됐어요. 어떤 이거는 생각입니까? 아베 정권의 큰 프로젝트, 세계 전략이 작동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뭐냐? 대일본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몽상가 집단이 아닌가. 아, 헌법도 바꿔서 전쟁할 수 있는 예. 나라를 만들고. 예. 처음에는 옛날에 북행 위기론을 가지고 군사대국화 평화 헌법 개정 박차를 기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한반도의 평화지대 설정의 평화적 분위기가 흘러났더니 예. 이제는 한국을 치면서 한민족 네. 위협론을 꺼내들면서 군사대국화 평화법 개정으로 갖고 가려는 것.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뭐냐? 대일본 제국의 부활. 이것을 꿈꾸는 이 망상가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강하게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 네. 치밀하게 이 일련의 과정이 전개돼서 그래요. 그게 뭐 어떤 일회성 이게 뭐라고 할까 아니고요. 찔러보는 이런 게 아니고, 아닌 예. 것이다. 간단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러면- 처음에 제가 1개월 전에는 이게 참 선거용인가 네. 자국 정치용인가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점점 하는 게 너무 치밀하고 네. 이까지 왔어요. 예. 안보까지 왔어요. 네. 이게 흉악한 몽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뭐 이런 상황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일본이 그런 행보를 그러니까 일본 제국 부활 쪽으로 가는 뭐 우경화죠. 그게 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시겠네요. 그죠. 이제 지금 세계가 탈냉전 시대 이후에 어떤 식의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냐는 전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중국몽을 내놨죠. 네. 미국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놓고 이제 일본도 여기에서 어떤 식의 일본을 그려 나갈 것인가. 예, 일본의 대세계 전략이에요. 예, 지금이야 이제 미국이 힘세니까 미국한테는 그냥 고개 숙이는데 또 언제 진주만 공습처럼 미국의 기습 도발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미국 사람들한테도 정확하게 일본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일본의 대세계 전략 속에서 여기에서 이것을 집어냈다고 하면은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시간 많이 걸린다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아까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뭐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면은 그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풀면 되거든요. 네. 또 아까 무기 수출 문제, 저 전략무력자의 북한의 북한 반출 문제 유출, 네. 이런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거든요. 오해가 있으면 풀고 단지 이렇게 풀자 해도 풀지 않고 계속 네.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거는 다른 꿍꿍이 속에 있는 게 아니냐. 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과정이다. 전략, 네. 일본의 세계 전략. 만약 그게 맞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하긴 우리도 이제 또 한국이 또 많이 컸지 않습니까? 아베 생각은 한국 조그만 나라가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머릿속에는. 네. 그런 교육만 받아온 친구 집안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이 컸어요. 그래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번에 이 경제 전쟁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대전략을 우리도 또 마련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 차원에서는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 아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아, 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완전 망각은 아닙니다만은 가능하면 잊어나가면서 한일 관계 잘 해보자고 참 요즘 젊은 사람들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행들도 많이 가고 그러다가 그 과거의 36년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네. 500년 전에 임진왜란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150년 전에 동학농민 전쟁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어요. 잠재돼 있었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잘 이제 상처를 이제 그 참 누르면서 참 통 크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참 일본하고 파타자 이렇게 나왔는데 예. 다시 우리를 해집고 들어왔어요. 그게 국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 그렇게 간단한 민족 아니라는 걸 일본 사람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네. 우리가 식민이 당한 것은 우리 내부가 분열해서 그래요. 중국이 일본이 중국 칠 수 있던 건 중국 내부가 분열해서 그래요. 예. 적은 바뀌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지금 똘똘 뭉쳐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 방일단 5당이 다 갔거든요. 목소리가 전부 똑같았어요. 큰 성과였어요. 일본도 일본 정치인들도 그런 거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국면이면 정치권도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라 하는 건 뭐 동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 불매 운동 적극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가능하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치달아서 이거는 양국 국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게 네. 일본 국민에도 한국 국민에도 좋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해 나가죠. 근데 이제 감정이 이제 불붙기 시작해서 네. 우리 정치권이 제어를 못 시키는 상황까지 가는 게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아, 제어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는데. 네네. 네, 지금 보니까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일본에 대한 대응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 크더군요. 당연하죠. 뭐 최근에 20대가 보수화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던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문제에 관한 저는 이제 과거도 네. 일본 문제에 관한 전부 한 목소리를 내왔다. 네. 이번에 방일단 했을 때 여실히 그게 드러납니다. 네. 오히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간단하게 네. 혹시 상황이 되면 국회 대표단 다시 꾸려서 일본 가실 계획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전망이 있고 네. 일본이 우리 열려 있다고 얘기했어요. 협상하자. 네. 이런 식의 자세가 됐으면 그때는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